서울 도심 한복판,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그랜드 호텔의 연회장. 금요일 저녁 6시, 50년 만에 열리는 동창회를 위해 예약된 홀에는 이미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흰 머리에 반듯한 양복을 차려입은 70대 노신사들은 서로를 알아보며 반가운 인사를 나눴지요. 호텔 직원들은 정갈하게 차려입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아이고, 정 선생 아니십니까? 머리카락은 다 빠졌어도 그 목소리는 여전하네. 하, 최 선생도 여전히 농담이 심하시네. 50년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연회장 입구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몇몇 시선이 입구로 쏠렸고 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낡고 삐걱거리는 리어카를 끌고 들어오는 한 노인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구부정한 허리에 회색빛이 바랜 재킷을 걸친 그 노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에는 때가 타서 까매진 헝겊 장갑을 끼고 있었죠. 프론트 직원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예약된 행사장인데요. 혹시 길을 잘못 들어오신 게 아닐까요? 노인은 말없이 직원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배인이 빠르게 다가와 프론트 직원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르신. 이쪽은 오늘 특별히 예약된 공간이라.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지배인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참석자 명단이 적힌 태블릿을 확인했죠. 그런데 갑자기 지배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화면을 두어 번 더 확인한 후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윤만수 어르신이시죠?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지배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주변의 시선이 싸늘해졌습니다. 동창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 노인을 바라보았죠. 저 사람이 우리 동창이라고. 못 본 얼굴인데. 이런 복장으로 여기 왜 왔대? 치매라도 걸리신 건가? 아니, 리어카는 또 왜 끌고 왔대? 수군거림이 연회장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김숙자는 자신의 비싼 핸드백을 꼭 쥐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렇게 들어오면 어떡해요? 우리 모임 품위가 떨어지잖아요. 윤만수 어르신은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을 느끼면서도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지배인의 안내를 따라 연회장 구석에 마련된 테이블로 향했을 뿐이죠. 그의 뒷모습에서는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것을 보고 겪었지만 그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리어카만은 입구에 정중히 세워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혹은 삶의 증거처럼 말이죠. 윤만수 어르신은 연회장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았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화려한 중앙 테이블에 모여 웃고 떠드는 동안 그는 조용히 음식을 담는 중이었죠.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자신의 접시에 음식을 옮기는 그의 손길에는 묘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야, 저기 혼자 앉아있는 사람 누구야? 정도윤이 고급 지팡이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최민석이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어요. 이름이 윤만수라고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학교 다녔던 사람 맞아? 얼굴이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정도윤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김숙자가 끼어들었죠. 리어카 끌고 오는 거 보니까 청소부셨나 봐요. 근데 어떻게 이 행사에 왔을까요? 누가 초대했대요? 그들의 말은 윤만수에게도 들릴 만큼 크게 퍼져나갔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때로는 주변을 둘러보며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죠. 그 미소가 비웃음인지 아니면 그저 옛 추억을 떠올리는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 앞쪽에서 최민석이 잔을 들어올리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자, 모두들 잔을 듭시다. 50년 만의 만남을 축하하며 우리 모두가 이렇게 건강하고 멋지게 살아온 것에 건배. 모두 위하여. 를 외치며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윤만수의 잔에는 물만 담겨 있었지요. 그것을 본 정도윤이 옆 사람에게 귓속말로 와.
찌질해라고 말했고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최민석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우린 이렇게라도 잘 살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어떤 친구들은 이 모임에도 못 올 정도로 형편이 어려울 텐데 말이야. 그 말에 또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윤만수는 말없이 물이 담긴 잔을 들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의 두 눈에는 깊은 연륜과 통찰이 담겨 있었죠. 어쩌면 그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동창들은 자신들의 자랑거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 자랑을, 또 누군가는 재산 자랑을 했습니다. 장수자는 핸드폰을 꺼내 손자들 사진을 보여주며 연신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손주는 서울대 법대 다녀요. 작은 손주는 외국 유학 중이고요. 다들 제가 무슨 복이 있는지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정도윤도 뒤질세라 나섰습니다. 나는 퇴직하고 골프만 치고 있네. 젊었을 때 잘 벌어놔서 말이야. 젊은 시절엔 꽤 잘 나갔지. 기억나나? 대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아무도 윤만수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그의 존재는 무시되었죠. 하지만 묘하게도 그는 불편해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관찰자처럼 때로는 옅은 미소를 띠며 조용히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윤만수의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많은 것을 보고 겪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빛이었지요. 그의 낡은 재킷과 거친 손은 오랜 세월 동안의 노동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내면에 담긴 깊이를 보려 하지 않았어요. 연회장의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갈 무렵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방장부터 웨이터, 웨이트리스까지 모든 직원들이 분주히 홀을 정리하고 다시 체크하기 시작했죠. 테이블보에 주름을 펴고 꽃병의 위치를 조정하고 와인 글라스가 제대로 놓였는지 확인하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최민석이 지나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잠시 후 호텔 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직접 방문하셔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동창회 참석자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호텔 회장이라니, 그것도 직접 이 자리에. 모두가 의아해하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요. 왜 갑자기 호텔 회장이 와? 누가 아는 사람이라도 있나? 정도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숙자는 급히 거울을 꺼내 화장을 고치며 말했어요. 설마 정 회장? 아니면 안 회장이려나? 그 유명한. 동창들은 갑자기 옷깃을 다듬고 넥타이를 고쳐 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중요한 인물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때 지배인이 다시 나타나 윤만수 어르신 앞으로 와서 공손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직원들이 모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연 회장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던 윤만수에게 쏠렸죠. 회장님이라고? 저 리어카 노인이. 동창들의 얼굴에는 의문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윤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게. 지배인은 공손히 인사하고 물러났습니다. 연 회장 안은 이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동창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을 회장님이라고. 최민석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분명히 착각이겠지. 아니면 다른. 그때 연 회장 문이 열리고 젊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깔끔한 정장 차림에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죠. 그는 곧장 윤만수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현장 점검은 어떠셨습니까? 그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윤만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혁이, 직원들이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군. 고맙네. 이제 동창들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최민석은 입을 벌린 채로 굳어졌고 정도윤은 손에 든 와인 잔을 내려놓을 생각도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숙자가 옆 사람의 팔을 꼬집으며 속삭였어요. 저 노인네가 뭐라고? 호텔 회장이라고? 말도 안 돼요. 호텔 로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중요한 인물이 도착한 것처럼 분주한 움직임이 느껴졌죠.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창들의 기대와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연회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이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바로 윤만수 어르신 앞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이목이 그들에게 집중된 순간 이준혁은 윤만수 앞에서 정중히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직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연회장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모든 동창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회장, 정도윤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준혁은 윤만수 어르신을 향해 공손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방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전히 건강하셔서 다행입니다. 윤만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지만 그 눈빛은 깊고 복잡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듯한 표정이었지요. 이준혁이 다시 동창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 그랜드 호텔 모든 직원은 회장님의 철학에 따라 움직입니다. 윤만수 회장님께서는 직접 객실 정리, 식당 청소부터 시작하셨기에 지금의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리어카를 끌고 호텔 주변을 청소하시며 현장을 점검하셨죠. 동창들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비웃었던 그 노인이 자신들이 앉아있는 이 호화로운 호텔의 회장이라니. 믿기지 않는 현실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민석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윤만수 씨가 이 호텔을? 네, 맞습니다. 이준혁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윤만수 회장님은 현재 국내 5개의 프리미엄 호텔 체인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중 이 호텔이 첫 번째 호텔이죠. 회장님께서는 매일 새벽 직접 현장을 확인하시고 때로는 청소도 하시고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십니다. 경영자는 항상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철학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죠. 김숙자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럼 제가 아까. 정도윤은 창백한 얼굴로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아까 전까지 찌질하다며 비웃었던 그 노인이 사실은 자신이 상상도 못할 만큼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준혁은 윤만수 어르신에게 다시 공손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군요. 혹시 예전 학교 친구분들이신가요? 윤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50년 만에 다시 만났네. 다들 오랜만이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감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감정들이 말이죠. 어쩌면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동창들은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랑하던 그들의 성취가 갑자기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퇴직연금, 자식 자랑, 소소한 투자 성공.
그것들이 국내 최고급 호텔 체인을 일군 윤만수의 성취 앞에서는 너무나 작게 느껴졌으니까요. 윤만수 어르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조금씩 펴지면서 그의 존재감이 연회장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의 진면목이 서서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들 오랜만이구먼. 윤만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보니까 각자 나름대로 잘 지냈던 것 같아서 다행이네. 동창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눈을 마주칠 용기가 없었죠. 방금 전까지 그를 비웃고 무시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을 테니까요. 윤만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위엄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자신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듯 했지요. 나는 학창시절에 공부만 하던 조용한 학생이었지. 윤만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졸업하고 얼마 안 되어 집안이 망했고 그때부터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어. 처음엔 청소부로, 그 다음엔 주방 보조로 그렇게 조금씩 올라왔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동창들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특히 정도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아마도 학창시절 윤만수를 무시했던 기억이 떠올랐을 테니까요. 윤만수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조금씩 성공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절대 내 뿌리를 잊지 않기로 했어. 매일 아침 리어카를 끌고 호텔 주변을 청소하면서 내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기억하려고 해. 그게 내 철학이고 이 호텔을 운영하는 핵심 원칙이기도 하지. 이준혁이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모든 신입 직원들에게 직접 교육을 하십니다. 손님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외모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라고 항상 말씀하시죠. 그 말에 최민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까 윤만수를 처음 봤을 때 그의 낡은 옷차림을 보고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테니까요. 윤만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깊은 통찰력이 느껴졌어요. 그는 천천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늙었다고 리어카 끈다고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지. 윤만수의 목소리에는 이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난 가난해졌어도 존엄까지 팔진 않았어. 그 말에 연회장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의 말은 모든 동창들의 가슴에 작은 화살처럼 꽂혔을 테니까요. 특히 아까 그를 비웃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숙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정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윤만수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최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만수, 내가 정말 미안하게 됐네. 최민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가 나쁜 친구였어. 윤만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모두 살아오면서 각자의 선택을 했을 뿐이야. 난 그저 오늘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을 뿐이야. 그의 말에는 비난이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통찰과 너그러움만이 느껴졌을 뿐이죠. 그것이 더욱 동창들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원망했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 텐데 윤만수의 너그러움은 그들의 치졸함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으니까요. 정도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거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해져 있었습니다. 윤만수, 학창시절에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때 난 너를 공부만 잘하는 촌놈이라고 불렀지. 오늘도 내가 또 말을 끝맺지 못한 정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테니까요. 특히 자신이 평생 우월하다고 여겨왔던 사람이 실은 모든 면에서
자신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충격은 더욱 컸을 겁니다. 윤만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우린 모두 젊었고 철이 없었지. 그때는 그랬던 거야.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의 말을 끊을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한때는 구석에 앉아 무시당하던 노인이었지만 이제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자리의 중심인물이 되었으니까요. 김숙자가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까 제가 한 말 너무 무례했어요. 윤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법이지요. 우리 모두 그런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깨닫는 순간부터예요. 이준혁이 다시 윤만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이 많으신데 이제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윤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창들을 향해 말했지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우리 모두 나이를 먹었지만 한 가지 잊지 마세요. 나이 든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부자인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있어요. 그 말에 몇몇 동창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중요한 가치를 다시 일깨워받은 듯 했지요. 윤만수의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진심 어린 조언이었으니까요. 윤만수는 이준혁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연회장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당당했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도 이제는 조금 더 펴진 것 같았지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의 허리는 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동창들이 그를 리어카 노인으로만 보았기에 구부정하게 보였던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연회장에 남은 동창들은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 하나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지요. 그저 갑작스러운 진실 앞에 충격을 받은 채로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최민석이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다 잊고 살았던 삶의 무게. 늙은 줄만 알았지. 그의 말에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하고 서로를 평가하던 그들의 모습이 갑자기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을 테니까요. 김숙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학창시절의 윤만수 씨는 항상 조용했어요. 공부만 잘하는 조용한 학생.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중에 가장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네요. 정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과거의 기억과 오늘의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을 거예요. 그는 한때 학교에서 윤만수를 가장 많이 괴롭히던 아이들 중 하나였으니까요. 내가 정말 부끄럽다. 정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오늘까지 난 계속 그를 무시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 말을 끝맺지 못한 정도윤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자신감과 우월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지요. 평생 자신이 남들보다 더 성공했다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오늘 그 허상이 깨져버렸으니까요. 동창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깨달음까지. 오늘의 만남은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라 그들 각자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을 주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최민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겉모습이나 재산, 지위 같은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윤만수 씨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표정에서 가면이 벗겨진 듯 했어요. 허세와 자랑으로 가득했던 얼굴들이 이제는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먼지를 털어낸 것처럼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김숙자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항상 SNS에 멋진 사진만 올리고 손자 자랑만 하고 다녔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네요. 사람의 가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도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윤만수 씨에게 사과하러 가야겠어. 그는 서둘러 연회장을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출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윤만수도 이준혁도 모두 사라진 뒤였지요. 정도윤은 허탈한 표정으로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 가버렸어. 그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지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 말입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음식과 고급 와인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요. 모두의 마음에는 오직 윤만수와의 만남이 깊은 자국을 남기고 있었으니까요. 최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구 쪽에 있던 그분의 리어카를 봤나요? 아마 아직도 거기 있을 겁니다. 그 말에 몇몇 동창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입구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입구에는 윤만수가 끌고 왔던 낡은 리어카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오래된 나무와 철로 만들어진 그 리어카는 곳곳에 테이프와 밴딩으로 보수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윤만수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지요. 김숙자가 조심스럽게 리어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걸로 매일 아침 호텔 주변을 청소하신다고 했죠. 이렇게 성공하신 분이 왜 굳이?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도윤이 리어카의 손잡이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 뭔가 붙어 있어. 모두의 시선이 리어카 손잡이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메모지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누군가 손으로 정성껏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최민석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항상 남을 외적으로만 판단하지 말자. 그 한 문장이 모든 동창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치 윤만수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 같았지요. 더 이상 원망이나 비난이 아닌 그저 진실된 깨달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김숙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볼지,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싶으셨던 거죠. 최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 친구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좁은 시야로 겉모습만 판단할 때 그분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내다보고 계셨던 거죠. 정도윤은 리어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 평생 남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며 살아왔어. 그런데 정작 가장 위대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어. 동창들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참회하는 듯 했지요. 화려한 옷과 액세서리로 자신을 포장했던 김숙자, 퇴직연금과 소소한 투자 성공을 자랑하던 최민석, 모두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리어카 손잡이에 달린 작은 메모지는 마치 거울처럼 그들의 진짜 모습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허울 위에서 살아왔는지, 얼마나 중요한 가치들을 잊고 살았는지 말이죠. 최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선물을 주고 갔어요. 겉모습이나 재산, 지위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보는 눈을 말이죠.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그들에게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라 삶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윤만수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정도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 내일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할 거야.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 연회장을 나와 호텔 로비로 향하는 동창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이들은 단순히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를 얻었으니까요. 윤만수라는 인물을 통해 그들은 잊고 있던 중요한 가치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한 그들 앞에 호텔 지배인이 공손히 다가왔습니다. 혹시 윤 회장님을 찾으시는 건가요? 최민석이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지배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방금 차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매일 이 시간이면 양로원으로 가십니다. 본인이 세우신 요양원인데 매주 이틀은 꼭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시거든요. 그 말에 동창들은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만수의 성공과 부는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돕기 위한 도구였던 것이지요.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의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숙자가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지배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요. 회장님은 매주 토요일 아침 이 호텔 주변을 리어카로 청소하십니다. 그때 오시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도 다음 주 토요일에 청소 봉사를 하러 오자. 윤만수 씨와 함께 말이야. 그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자랑거리로 가득했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의 겸손한, 그러나 당당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길, 최민석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물어가는 해가 아름다운 노을을 만들고 있었지요. 그 빛은 마치 윤만수의 삶처럼 겸손하게, 그러나 깊은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웠어. 최민석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느냐에 있다는 것을. 김숙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요. 윤만수 씨는 낡은 재킷과 리어카로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있었어요. 정도윤은 리어카에서 본 메모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늙어서 초라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사람을 너무 쉽게 잊어서 그런 거야. 그 말은 이제 그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듯 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잊지 못할 진리였으니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쉽게 잊고 사는 진리 말입니다. 그들은 호텔 앞에서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만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다음 주 토요일, 그들은 리어카를 끌고 호텔 주변을 청소하는 윤만수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사과나 화해를 넘어 그들의 남은 삶을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멀리서 날아온 한 마리 새가 호텔 입구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곁에는 윤만수의 리어카가 여전히 놓여 있었어요. 낡고 오래된 그 리어카는 이제 단순한 운반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가치를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겸손함과 지혜, 그리고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쉽게 잊고 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노을 속에서 리어카에 붙은 작은 메모지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그 위에 쓰인 글자들은 마치 윤만수의 마지막 인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항상 남을 외적으로만 판단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보도록 노력하자.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담긴 메시지는 이제 동창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지위,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구나 나이가 들더라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빛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윤만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외면과 돈만 볼 게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느낄 수 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묵묵히 리어카를 끌며 살아가는 진짜 어른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는 지금 내 옆에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영상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